3개의 문제가 포함된 지문입니다. 가는 합습 활동이고 나는 학생이 가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한 전자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가의 학습 활동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바탕으로 땡땡구청 관계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광고 방안을 발표해 봅시다. 땡땡구청에서 청소년 문화 한마당을 기획하면서 땡땡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중교통 광고의 효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를 활용하여 광고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다. 지금 광고 방안을 이제 발표하는 것이 학습 활동인데요. 땡땡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광고의 효과를 바탕으로 광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생이 가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한 전제책인데요. 일단 화면 1을 보시면은 즐겨찾기 목록에 제1장 광고와 소비자, 3장 대중교통과 광고 등이 지금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과 3장은 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서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 2를 보시면 3장 대중교통과 광고를 클릭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는 일정 기간에 특정 공간을 이용하는 수용자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라는 부분을 형광펜을 통해서 표시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 광고, 지하철역 광고, 버스 내 외부 광고 등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효과가 있다.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표 수용자의 관심과 흥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중교통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게임 광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젊은 층의 관심과 흥미를 감안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학생이 읽다가 감안이라는 것을 뜻을 몰랐나 봐요. 그래서 사전에서 바로 찾아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3에는 화면 2보다 글씨가 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화면 2는 100% 화면인 반면에 화면 3은 120% 확대한 화면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 지금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검색할 수 있는 칸에 버스 광고 이런 것들을 따로 검색을 해서 그 단어가 포함된 부분이 이렇게 박스 표시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다음으로 목표 수용자들의 주 이용 노선과 같은 대중교통 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대를 주 관객층으로 하는 영화 광고가 대학가를 지나는 노선버스에 많은 것은 목표 수용자의 주 이용 노선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이 주 이용 노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함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시간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주 이용 시간대가 다른 시간대에 비해 광고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한편은 이제 화제를 돌리는 표현이죠. 대표적인 대중교통 광고인 버스 광고는 여러 규격의 인쇄 광고, 시간대 설정이 가능한 내부 모니터 영상 광고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지하철과 달리 지상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버스 외부 광고의 목표 수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버스 광고의 장점이다 라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와 나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는 나의 전자책을 활용한 학생의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먼저 볼게요. 전자책은 중요한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종이책과 비슷했어.
강조 표시는 우리가 형광펜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가에서 살펴봤죠? 나에서 살펴봤죠? 하지만 다시 봐야 할 내용을 선택해 별도의 목록으로 만들거나 어구를 검색해 원하는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종이책과 달랐어. 다시 봐야 할 내용을 선택해 별도의 목록을 만드는 것은 나의 화면 1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구를 검색해서 원하는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는 것은 화면 3의 버스 광고를 검색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본 결과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내용을 빠르게 이해했어. 사전 찾아본 결과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은 화면 2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또 화면 배율을 조정해 글자 크기를 조절하니 읽기에 편안했어. 화면 배율을 조정해서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화면 2와 화면 3에서 배율이 달랐던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선지를 보도록 합시다. 1번, 기억에 1, 3장이 포함된 것은 학생이 해당 장의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군. 기억을 보시면 여기 1장과 3장이 즐겨찾기 목록에 따로 편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은 학생이 해당 장의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목록으로 만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니은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인 이유를 언급한 부분에 강조 표시가 된 것은 학생이 해당 문장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군. 니은은 형광펜 부분이죠. 형광펜을 활용해서 이렇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밑줄치고 있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3번, 디귿의 가만에 대한 사전찾기 결과는 화면 2에서 본문과 함께 제시되어 학생의 글 읽기에 도움을 주었군. 디귿의 가만을 찾아본 사전 결과가 한 화면에 같이 제시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4번, 리을을 통해서 화면 3의 글자 크기가 화면 2보다 커진 것은 학생의 읽기 편의성을 높여주었군. 그쵸? 지금 화면 2에서는 100%의 화면인 반면에 화면 3에서는 120%의 화면으로 조정됨으로써 글자 크기가 커짐으로 학생이 좀 더 읽기가 편해졌죠. 맞습니다. 5번, 미음의 결과가 화면 3에 표시된 것은 학생이 버스 광고를 쉽게 찾아 버스 광고의 제작 기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군. 미음의 버스 광고라는 어구를 검색함으로써 이 버스 광고의 키워드가 어디에 있고 그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버스 광고의 제작 기간을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를 바탕으로 작성한 메모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메모 1을 보시면 청소년 문화 한마당에 땡땡구 고등학생들이 좋아할 공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광고에서 강조하면 효과적이겠다 라고 하면서 강조할 내용에 대해서 메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모,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버스 내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땡땡구 고등학생들이 주요 이용하는 10번이나 12번 버스에 광고를 게시하면 효과적이겠다 라고 하면서 광고를 게시할 위치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 3은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 버스의 내부의 모니터 영상 광고를 이용하고 도보통학 학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버스 외부의 옆면과 뒷면에도 광고를 게시하면 효과적이겠다 라고 하면서 그 목표 수용자의 시간과 방법에 대한 메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절하지 않는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메모 1에서
광고에서 부각할 내용을 선정한 것은 나에 제시된 목표 수용자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할 요소를 고려한 것이겠군. 맞죠? 네. 메모 1은 이제 광고의 내용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목표 수용자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될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메모 2에서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 외부 광고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은 나에 제시된 반복 노출 효과의 유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겠군. 나에서는 지금 보시면 버스 정류장 광고, 지하철역 광고, 버스 내 외부 광고 등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정류장 광고나 버스 내 외부 광고 모두 다 반복 노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후자를 선택한 게 반복 노출 효과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무엇이냐면 이 정류장 광고랑 버스 내 외부 광고 중에 왜 후자를 선택했냐면 목표 수용자의 주 이용 노선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2에서 버스 노선 중에서 특정 노선을 선택한 것은 나에 제시된 영화 광고의 예처럼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고려한 것이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화면 2에서 화면 3이죠. 예를 들어서 20대를 주 관객층으로 하는 영화 광고가 대학가를 지나는 노선버스에 많은 것은 목표 이용자의 주된 이용 노선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이런 영화 광고의 예처럼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고려해서 버스 노선 중에서도 10번이나 12번의 광고를 게시하면 효과적이겠다라고 말한 게 맞습니다. 4번 메모 3에서 광고 게시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는 광고 형태를 제한하려는 것은 나에 제시된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겠군. 특히나 지금 목표 수용자가 고등학생,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버스 내부의 모니터 영상 광고를 이용하겠다고 밝혔으므로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고려한 게 맞습니다. 5번 메모 3에서 버스 옆면과 뒷면 광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나에 제시된 버스 외부 광고의 장점을 고려한 것이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 3을 보시면 지하철과 달리 지상에서 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버스 외부 광고의 목표 수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메모 3을 보시면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버스의 외부 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버스 외부의 옆면과 뒷면에도 광고를 게시하면 효과적이겠다 판단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어 영역과 매체 영역이 융합된 문제입니다. 1번 A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의 종류가 여럿임을 명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를 보시면 지금 버스 내외부 광고 등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복수적으로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2번 B에 대해서 젊은 층의 개인 광고 수용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B를 보시면 B는 대중교통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젊은 층의 개인 광고 수용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니죠. 자발적 의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대중교통 광고에 게임 광고가 많이 나타난다는 뜻을 보이기 위해서 보인다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한 거고요. 네, 자발적 의지랑은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3, 4,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C에 대해서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더 존재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 3을 보시면 다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거와 이어서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4번 D에 대해서 목표 수용자 분석과는 다른 내용으로 전환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를 보시면은 지금 한 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편은 이제 다른 화제를 다시 바꾸고 내용이 전환됨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이기 때문에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이에 대해서 앞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대신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는 시간대 설정이 가능한 내부 모니터 영상 광고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받는 것은 인쇄 광고, 영상 광고 등 앞에 나온 그 여러 가지 광고 형태를 얘기하는데 다시 그 말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지시 표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 번째 문제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